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피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피로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다른 기타 증상들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잠을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주말에 10시간, 12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잠을 자고 쉬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을 길게 자고 충분히 쉬었을 때 눈을 뜨면 아마 우리가 좀 상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우리가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자고 쉰다고 할지라도 눈을 뜨고 일어나서 30분, 1시간 정도만 지나면 벌써 지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난 피로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의 업무를 우리가 할 때, 일상의 업무를 우리가 하고 나면 거의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전과는 다르게 파김치가 된다. 완전히 피로에 쩔어서 쓰러질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그마한 일들, 간단하게 외출을 한다거나 뭐 누굴 만난다거나 어떤 간단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또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성피로증후군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머리가 늘 무겁고 맑지 않고 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산만해지고 조금 뭔가를 보다가 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뭔가 내 의도대로 뭔가 하나에 오래 집중할 수 없는 이제 집중력과 기억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현상.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함께 나타나는 이제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잠에서 자꾸 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꾸 깨거나 또는 잠을 자도 굉장히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피로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식곤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이미 지쳐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저녁까지 먹고 나면 막 식곤증으로 이제 그 자기 몸을 이제 가누질 못할 정도로 주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피로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의 피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만성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피부에 실질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 그러한 틈이 있습니다. 실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4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의학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의 이제 개념 정립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이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개념상 정립될 수 없다,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되는 어떤 오장의 육부에 특정 장기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생화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도 특별하게 뭔가 분명히 질병 수준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것이 질병 수준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증상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장기간의 피로가 나타나는 현상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학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은 건강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연속된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절된 개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과연 건강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건강이 깨지면 무조건 바로 질병이 되는 것이고, 질병이 다 나오면 바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디지털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 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상태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과 건강에는 이제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색지대에서 건강이 무너져서 준건강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준질병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질병 상태를 이제 더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질병과 건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건강과 질병의 회색지대로서 연속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과 질병의 이제 회색지대 사이에서, 특히 준질병의 영역과 질병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단순히 피곤한 것을 그냥 이것은 질병 수준의 피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운동을 좀 안 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운동을 하면 해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순한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수준과 운동만으로 다 해소되지 않는 이제 그런 수준의 피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이 피로가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히 카페인 같은 이제 음료의 섭취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0세 이상 성인에서 커피를 마시는 양을 계산했을 때 전 세계 평균이 131잔이라고 우리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353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배까지는 아니지만 2.5배가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양의 카페인을 이제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이제 피로감이 개선되는, 우리가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잔씩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로가 카페인의 섭취로 인해서 숨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피로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히 이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피로가 있을 때 일부에서는 이제 불안과 건강염려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분명히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무 과도하게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다른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찾으러 탐색하는 경우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본인이 이런 만성 피로증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성 피로증후군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번째 또 이유는 이 만성 피로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몇 개의 질환들이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섬유근염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것이 만성 피로증후군은 특히 우울증하고도 증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우울증으로 이제 오해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유사한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들과 이것이 이제 그 감별해서 진단을 하기, 진찰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성 피로증후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피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정립이 필요한데,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들이 만약 피로를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건강과 질병의 연속적인 관계에서 내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 같은 것들을 좀 1, 2주 정도 조금 더 길게 그 이상으로 한번 끊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체크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 몸이 어느 정도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한국 사람들이 수면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면을 충분히 한 8시간 정도를 수면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일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의 그 피로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런 피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1회 이상 이제 진찰과 진료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증후군에서 기본적인 이 피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간의 장애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만성 피로증후군의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